전영진입니다. 오늘은 집코노미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한번 같이 보시죠. 지난해 연말에 2021년 부동산 시장 전망이란 주제로 진행을 했고 545분이 설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매매 시장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2020년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난 이유가 뭐라고 보냐? 라는 질문에 중복 응답이 가능했는데 가장 많은 분들이 72.7%가 정부의 두더지 잡기식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가 확산됐다 라고 답을 하셨어요. 자, 규제지역, 옆지역이 오르면 또 규제지역으로 묻고 옆지역이 또 오르면 또 묻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집값이 연쇄적으로 올랐다라고 보고 계셨고, 두 번째로 많은 답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로 인한 공급 감소. 이건 꾸준히 많이 나왔던 얘기죠. 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이 확대돼야 된다. 자, 그 다음은 양도세 중과나 토지거래허가 구역 같은 규제로 인한 핵심 지역들이 희소 가치가 올랐다라고 보는 분들이 계셨고, 재밌는 건 언론 보도 증가로 인한 잠재 수요층의 불안감이 확산됐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24.5%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2021년 전국 아파트 가격 어떻게 전망하느냐? 참고로 2020년은 한국 부동산원 집계 기준으로 7.57%였어요.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그런데 2021년엔 5% 이상 상승할 거란 분들이 43.5%, 3에서 5%가 23.1, 그리고 20.2%는 1에서 3%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고 계셨네요. 전국 집값이 적어도 올해 수준만큼은 오를 것 같다 라고 보고 계셨고, 더 큰 문제는 서울입니다. 자, 5% 이상 상승할 거라는 응답이 56.5%가 나왔어요. 과반이에요. 3에서 5%, 1에서 3%다 더해보면 내년 서울 집값이 오를 거라고 보시는 분들만 90.4%가 됩니다. 참고로 2020년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정부 공식 서울 집값 상승률은 3.01%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도권은 어떨까요? 수도권도 서울하고 좀 비슷하게 보셨습니다. 상승을 보신 분들이 90%가 넘어요. 마찬가지로 5% 이상 상승할 거라고 보신 분들이 52%. 자, 근데 수도권은 2020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9%를 넘었습니다. 정부 공식 통계 기준으로. 그러니까 5% 정도 상승해도 지난해 대비 안정됐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인 거죠. 지방은 응답의 경향이 조금 달랐는데요. 물론 상승할 거라고 보신 분들이 전체의 4분의 3 정도는 됐습니다만 5% 이상 상승할 거라는 응답이 21%로 3에서 5%나 1에서 3%보단 적었고요. 재밌는 건 보합을 내다보신 분들도 17.3%가 있었어요. 지방의 경우에. 자, 그렇다면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라는 질문에는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상반기에도 오르고 하반기에도 오를 거다. 그러니까 상고 하고의 장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내다보셨습니다. 이 질문을 저희가 왜 드렸냐면은 보통은 상반기에 6월 1일을 기점으로 상저 하고의 장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면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니까 그 전에는 절세 매물을 내놓으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보유세 부담 때문에 금매가 거래돼서 가격이 꺾이고 그 이후엔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거 없이 상반기도 오르고 하반기도 오를 거다 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 다음은 상반기엔 오르고 하반기엔 보합세를 보일 것이다. 세 번째 응답은 상반기 보합, 하반기 상승, 상저 하고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비슷한 추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보신 거죠. 자, 그 다음은 전세입니다. 지난해 전세 시장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올해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60.4%는 5% 이상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셨어요. 그리고 3에서 5% 상승할 것이라고 보신 분들은 22.1%, 1에서 3%는 11.4%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전세 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7.32%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서울은 어떨까요? 벌써 그래프가 확 다르죠. 5% 이상 상승할 거라고 보신 분들이 71.9%, 그 다음은 17.3%가 3에서 5%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응답을 하셨고, 전반적으로 95%의 응답자가 서울의 전세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셨어요. 원인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공급 감소와 임대차법 시행. 결국 대부분의 분들이 전세 가격 불안이 지난해에 끝나지 않고 올해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거죠. 자, 수도권도 비슷합니다. 역시 5% 이상 상승을 내다보신 분들이 63.4%로 가장 많았고, 응답자의 94.5%가 내년 전세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참고로 수도권이란 개념은 서울, 경기, 인천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지방의 전세 가격은 조금 다르게 보셨어요. 물론 여전히 상승을 내다보시는 분들은 많았지만 12.3%는 보합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셨는데요. 참고로 2020년 지방 전세 가격 상승률은 6.27%였습니다. 자, 이 전세값을 진정시키려고 정부가 지난해 11월에 전세 대책을 내놨었죠. 이 대책을 어떻게 보느냐, 한 70%는 대책이 미흡했다고 보셨고, 대책이 좀 과도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27%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과도했다는 의미는 충분하다는 게 아니라 너무 이것저것 영끌해서 대책을 내놨다라는 의미겠죠. 대책을 보면, 자, 2022년까지 11만 4천 호를 공급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내용을 대부분 알고 있지만 공공전세, 매입임대, 그리고 리모델링, 사전 청약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전세난을 해소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 중에 확정적으로 아파트로 공급되는 물량은 공공임대 공시를 활용하는 3만 9천 가구, 이 정도가 사실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대책이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요? 57%는 오히려 더 불안해질 거다 라고 보셨고요. 30.4%도 시장 수요와는 동떨어져서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할 거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물량이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 9.4%는 그래도 희망적으로 보셨습니다. 정책이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2022년 이후에 안정화를 예상한다. 다시 보죠. 2022년부터 사실은 물량이 좀 많아져요. 서울 같은 경우도 15,000가구가 2022년에 나오고 수도권도 28,000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이 몰려 있습니다. 자 그럼 올해 서울과 수도권 분양시장은 어떨까요? 70.8%는 2020년은 예고편에 불과할 정도로 당첨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거다. 이게 작년에 진행한 설문이기 때문에 올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올해는 2020년입니다. 사실 2020년 청약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죠. 100대 1, 200대 1은 사실 예산일이었고 300대 1 경쟁률도 나왔으니까요. 더 치열해지진 않지만 그래도 핵심 지역에선 여전히 2020년과 비슷하게 세 자릿수 경쟁률이 유지될 거다 라고 보는 분들도 25%가 있었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청약시장의 열기는 계속될 거다 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실수요자라면 2021년 집을 사는 게 좋을까요? 절반은 소득의 범위 안에서 무리한 자금 조달이 아니라면 일단 구입을 해라 라고 보셨어요. 어차피 한 채라면 내가 사는 집이라면 오르든 떨어지든 사는 게 낫다는 거죠. 36%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라도 반드시 사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아니다. 3기 신도시 공급을 기다리는 게 현명하다 라는 응답은 5%에 불과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올해 첫 집을 마련한다면 어떤 방식이 가장 좋다고 보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기약 없는 청약을 기다리느니 일반 아파트를 매입한다 라는 응답이 62%가 넘었습니다. 가장 많았어요. 조금 전에 질문처럼 청약시장 경쟁률이 워낙 높으니까 그런 로또를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일반 매매시장에서 취득을 해라. 그게 오히려 빠르고 현명하다. 상승장에서 소외되지 않는다 라는 응답인 거죠. 하지만 여전히 청약시장도 인기가 많습니다. 34.3%는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등 청약시장을 공략한다. 이게 좋은 전략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고 자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아니면 다세대주택, 빌라 이걸 사야 된다는 응답은 굉장히 극소수였어요. 자 이번엔 반대로 실수요자가 아닙니다. 투자자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집을 사는 게 좋을까요? 자 이번에도 자금 조달 여력이 된다면 사라 라는 응답이 61.6%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사라 라는 응답이 아까 실수요자와는 조금 다르죠. 실수요자는 30%대였는데 투자자에겐 14%에 불과한 응답자가 영끌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사실은 지금 사면 물린다 라는 응답도 15.8%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도 재미있는 질문이었는데요.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어떤 투자처가 가장 유명하다고 보십니까? 자, 아파트나 다세대 등 일반 주택이 32.5%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청약시장이었습니다. 이제 분양권. 사실 이제는 지방을 말고는 분양권 투자가 조금 힘들어지긴 했어요. 전매가 워낙 안 되니까 조정 대상 지역도 넓어졌고 세법이 바뀌면서 분양권도 중과 대상 주택수에 들어왔고요. 하지만 여전히 분양권이 메리트가 있다 라고 보는 분들이 좀 많았고요. 그 다음은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이것도 사실 일반 주택과 비슷한데 그래도 그것보단 조금은 장기 투자의 개념이겠죠. 18.2%가 나왔고 재개발도 16%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재밌다고 말했냐면은 오피스텔 등 수익형 주거 상품, 보통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죠. 월세를 받는 상품들. 이런 유형의 부동산이 유명하다고 보신 분들은 2%밖에 안 됐어요. 근린상가 등 상업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주택 다음은 뭐였냐? 바로 토지였습니다. 토지가 6.4%.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많이 침체돼 있고 자영업도 힘들다 보니까 그런 수익형 부동산보다는 약간은 미래지향적인 토지에 투자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토지 투자는 부동산 투자의 가장 끝단이거든요. 가장 쉬운 게 분양권 투자고 그 다음이 재건축, 재개발, 경매, 토지 이런 식으로 가는데 토지의 응답률이 수익형 부동산보다 높았다는 건 올해 부동산 시장에 시사하는 점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설문을 쭉 봤는데요. 545분이 참여를 해주셨지만 이게 지코노미 구독자분들과 부동산 카페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이기 때문에 표본이 아주 객관적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올해 부동산 시장을 보시는데 참고하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코노미 2021년 부동산 시장 설문 결과를 함께 봤고요. 사실 조금 더 빨리 공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연말 연초에 계획된 일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밀렸어요. 아무쪼록 올해는 행복한 내 집 마련 그리고 성공하는 투자를 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